안녕하세요. 인생고개입니다. 오늘은 시 한 편으로 인생고개 출발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 대학볕을 머리에 인 채 호미지고 온종일 밭을 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덩이로 부뚜막에 걸터앉아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 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상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맛난 찬,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가 죄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게 달아 문드러져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주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지게 우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 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았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님 49제를 마쳤다면서 친구가 저에게 왔습니다. 너희 엄마 제사 다 되어가지 않아? 친구가 엄마라는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핑 돕니다. 전 엄마에게 참 나쁜 딸이었거든요. 결혼하고 친정 떠날 때 엄마 지금 가면 나 언제 올 줄 모른다는 한마디 말만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온 냉정한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4년 동안 단 한 번도 엄마에게 가지 못했습니다. 명절 때면 혹시나 올까 동네 어귀에서 기다리다 들어가신다고 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언제 집에 오나 묻지 않았고 어른에게 잘하고 너희들만 잘 살면 엄마는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전화비 많이 나온다면서 언제나 서둘러 전화를 끊었던 엄마였습니다. 전화해줘서 고맙다는 아직 말도 다 하지 못하고 언제나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에게는 모셔야 하는 시아버님이 계셨거든요. 시아버님 병원비로 가진 돈 다 쓰고 아이들 분유값도 바닥이 나서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친정아버지께서 전화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우리 막내 잘 있는지 목소리도 듣고 싶고 그래서 아버지가 전화했다. 힘들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안부만 묻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틀 후 친정아버지께서 아침 9시쯤 시외버스 터미널에 오셨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4시간 넘는 거리를 이 시간에 도착하시려면 버스를 타기 위해 10리도 넘는 비포장길을 혼자 걸었을 겁니다. 버스를 3번 갈아타는 먼 길을 왜 오셨을까? 4년 만에 보는 아버지라 걱정도 되고 반갑기도 했습니다. 큰애를 손을 잡고 둘째는 둘러엎고 정신없이 달려간 버스터미널에서 멀리서 봐도 내 아버지는 내 눈으로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양복에 중줄모를 쓴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어제 밝은 목소리로 전화받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왜 오셨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난 한 걸음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투벅투벅 걸어오셔서 처음 본 외손녀를 빤히 쳐다보다 내가 네 외할아버지다. 엄마 닮아서 참하게 생겼네. 이렇게 말씀하시며 무심코 내 손에 검은 봉지 하나를 쥐어주고 돌아서 가셨습니다. 식사하시고 가시라고 붙잡아도 그냥 허기진 배로 온 길을 다시 돌아가셨죠. 아버지가 준 검은 비닐봉투에는 1,000원부터 10,000원권까지 차곡차곡 무리 방향을 맞춘 지폐 69만 원이 지나간 달력에다 몇 겹으로 돌돌돌 말아져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 형편에 이 큰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웃에게 아쉬운 소리를 했을까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살다 힘들면 아버지에게 오라더니 전화기 너머 고된 막내딸의 삶이 아버지에게 전해졌나 봅니다. 6개월을 옆집 아주머니가 하는 우산 조립 부업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께 친정 다녀오겠다며 꼬마 김밥과 단지 바나나 우유를 머리맡에 두고 4년 만에 친정에 갔습니다. 아침 일찍 나섰지만 도착하니 벌써 점심때였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칼치조림도 아니고 찌개도 아닌 것으로 식사를 하셨는데 친정 아버지 밥그릇은 그때 내 눈에는 우리 마을 뒤산 산봉우리 같은 고봉 밥그릇이었죠. 엄마는 밥 먹다 말고 저를 보고 저게 누구? 자아가 여기 웬일이고? 엄마는 맨발로 달려 나왔죠. 다리가 불편하신지 절룩거리며 밥그릇을 들고 나온 친정엄마는 너무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주신 돈 잘 쓰고 가지고 왔다며 마룻바닥에 꺼내 놓을 때 아버지 고봉밥 위에는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른 잘 계시제? 잘해드리거라. 화가 나신 듯 말 한마디 남기고 장독가에서 고추장, 된장만 퍼담고 있는 엄마도 울고 있었죠. 그때는 제가 참 못된 딸이었습니다. 친정 아버지 눈물도 엄마의 말 못하는 마음을 외면하고 신발도 붙지 않은 채 친정 대문을 나서고 말았습니다. 이 영감님은 무슨 복을 받으셔서 저 연세에 고봉밥을 드시나? 건강한 친정 아버지가 고맙다는 마음보다 그냥 시아버님 생각하니 속이 상했습니다. 된장 가지고 가라던 엄마도 뒤로 하고 난 또 시집 가는 날처럼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고 나왔던 겁니다. 멀리 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고 계신 분은 시집 갈 때나 지금이나 친정 아버지가 지켜봐 주었습니다. 그날 밤 된장 건댓국이 먹고 싶다던 시아버님은 건댓국에 밥 한 숟가락 겨우 드시고 야야 참 맛있구나. 잘 먹었다. 남은 것은 내일 아침에 먹자. 이렇게 말하시더니 그날 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 오빠들이 왔습니다. 우리 막내 그동안 고생 많았다면서 정리되거든 엄마에게 한번 왔다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 막내 결혼시키고 몇 달을 밥을 안 드셔서 그때 엄마가 돌아가시는 줄 알았다고. 지금도 엄마 병원에 계시니까 한번 왔다 가라고 했습니다. 부모는 그런가 봅니다. 아무리 매몰차게 내뱉고 가는 자식도 자식이라고 놓지 못하는가 봅니다. 친정아버지는 잔증이 많지만 친정엄마는 표현을 잘하지 않는 분이었거든요. 엄마 보러 간다고 하면 올 때까지 회관 앞에서 기다리실까봐 그냥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때도 늦은 점심때였습니다. 엄마도 아버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들어 온 반찬을 냉장고에 넣으려고 주방으로 들어가다 난벽에다 몸을 숨기고 말았습니다. 언제 끓이는지도 알 수 없는 냄비에 눌러붙은 된장찌개와 물에 마른 식은 밥을 먹다 말고 길고양이에게 엄마는 말을 합니다. 할배는 병원에서 잘 있는지 모르겠다. 늙으면 한날 한시에 죽어야 자식들 고생 안 시킬 건데
아버지는 병원에 계신 모양입니다. 할미가 밥 줄까? 그래, 너도 먹고 나도 먹고 같이 살자. 아이고, 우리 막내도 왔구나 하며 새끼 고양이에게도 말을 건넵니다. 너는 더 만나는 거 줄게. 기다려봐라. 엄마 먹으라고 올케가 만들어 놓은 갈치찌개를 덜어내 밥에 대충 비벼 막내 고양이에게 건네며 우리 대구 딸이 갈치는 억수로 좋아하는데 이 할미가 돈이 없어 갈치 한 번 못 사 먹였다. 공부는 얼마나 잘하는지 상도 많이 탔고 이 밥그릇도 내 딸 졸업할 때 받았는 건데 시집 갈 때 가져가라고 서지도 않고 그릇장에 두었는데 안 가져가더라. 내가 딸 보고 싶어서 끄집어내 쓴다. 이러면 딸하고 같이 밥 먹는 것 같고 안 넘어가는 밥도 한술 넘어가는 것 같아서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야 살 거 아이가. 억지로 넘기고 살아야 딸 올 때까지 안 살겠나. 부모 잘못 만나 흰쌀밥 한 번 못 먹고 살았는데 내 딸이 살기가 고달픈 모양이다. 내가 죄가 많다. 하고 싶다는 공부도 아들이 아니라고 이제는 엄마도 힘이 없다고 가시나 공부해서 하늘에서 별을 딸래 하늘에서 달을 딸래 마음에도 없는 말로 상처 줬어. 엄마를 많이 원망하고 살 거다. 내 자식 앞길을 이 할미가 막았다 아이가. 살면서 몇 천 번을 후회해도 시간은 돌릴 수가 없더라. 지금 같으면 내가 죽어도 하고 싶은 공부 시킬 건데 그랬으면 좀 편하게 살았을 건데 나비야 너라도 갈치에 밥 얹어서 먹거라. 갈치 남겨놔도 우리 막내딸 언제 올지 모른다. 나비야 너라도 많이 먹거라. 엄마 여기 있었네요. 여기서 뭐 하세요? 와, 내가 좋아하는 갈치네요. 고양이 대신 내가 먹을게요. 얼마나 갈치가 비싼데 이 고양이를 줘요. 넝청을 떨면서 엄마 옆에 앉아서 울컥거리는 마음을 달래며 밥을 먹기 시작했죠. 네가 웃잔 일이고 올 시간이 있더나. 그동안 공부밖에 모르는 네가 두 아이 엄마가 되고 생고생하고 어째 살았을꼬.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는 네 하고 싶은 공부 못하게 한 거, 결혼할 때 밉다고 돈 한 푼도 안 보태준 거, 외손녀에게 100일 때도 돌 때도 내복 한 벌 못해준 거, 소풍 갈 때 운동회 때 다른 엄마처럼 김밥 한 번 말아주지 못한 거, 명절 때 다른 집 자식처럼 새 옷 한 번 못 사주고 소매며 발꿈치 낡아빠진 옷들만 입히고 살았는 거, 국민학교 다닐 때 육성회비 못 내었다고 집으로 돌아온 너를 사리빗자루 휘두르면서 빈손으로 돌려보낸 거, 그때는 왜 그리 춥던지 낡은 교복 하나 입고 외투도 없이 학교 가는 너에게 부엌에 돌 하나 구워 주머니에 넣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 네가 장학금 타서 해준 털리로 네가 고생할 때 만나게 음식을 먹고 살았던 거, 직장 생활하면서 첫 월급부터 엄마 아버지 용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었는데 그게 당연하다고 받았던 거, 결혼해서도 꼬박꼬박 친구 편으로 한 달도 건너뛰지 않고 네가 보내준 용돈에 잘 살고 있을 거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낼름 받았던 거, 결혼한다고 할 때 말리지 못한 거, 이렇게 생각하니까 잘해준 거는 하나도 없고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난다. 내 엄마는 나를 결혼시키고 딸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고 살았다는 죄책감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가슴 아파하셨던 분입니다. 전 오늘 또 꽃을 샀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작약과 내가 좋아하는 장미를 하나람 샀습니다. 60이 될 때까지 엄마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온 이 딸을 엄마에게 용서를 빌며 꽃병에 꽃을 꼽습니다. 기쁨보다 아픔이 더 많은 엄마 인생길에 동무가 되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삶이 힘들고 고단할 때 가장 먼저 부르는 이름이 엄마인데 왜 살았을 때 엄마에게 투정 한 번 안 하고 모질게 살았을까 후회합니다. 난 그게 엄마를 위하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부모가 되고 나이가 드니까 부모는 기쁠 때나 힘들 때도 자식과 함께하고픈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외롭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생전에 못한 말, 사랑합니다, 엄마. 엄마, 사랑합니다. 오늘 인생곡에는 세상 모든 부모님께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바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작은 이야기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